여러분 안녕하세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효소가 사라지는 날 생명도 사라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효소를 아껴야 한다 라는 말도 있죠. 효소가 우리 몸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효소가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진다고 할까요? 오늘은 9번째 영양소라고도 불리고 있는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에 있는 동물원의 동물들이 툭하면 병에 걸리고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보다 일찍 죽더래요. 그래서 동물원 관계자들이 야생에 사는 동물보다 더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을 했어요. 이때 동물들에게 제공한 먹이는 불에 익힌 음식이었고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도 첨가를 해서 줬는데도 역시 병약하고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동물원 측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야생 동물들이 먹는 먹이, 즉 가열하지 않고 날것으로 된 먹이를 줘봤더니 병에도 걸리지 않고 야생 동물들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익히지 않은 날것으로 된 먹이를 먹은 이 동물들은 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효소가 들어있는 먹이를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채소나 과일 그리고 고기나 생선 등 모든 식품에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48도 이상의 열에서 가열되면 죽어버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열에 익힌 음식 속에는 효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원의 동물들이 아무리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고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섞어서 공급을 해도 건강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불에 익힌 음식만 먹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즉 효소가 없는 식사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구상에 사는 동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불에 익힌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결국 불에 익힌 음식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효소 없이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중에 면역력이 있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부터 시작해서 장염이나 폐렴 그리고 심지어는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면역 기능의 80%는 장에 몰려 있다고 해요.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함께 살고 있는데 유익균이 우세할 때는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건강의 핵심은 장내 유익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라는 거예요. 결국 효소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그 결과 질병을 예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건강의 출발은 바로 효소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쩐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항상 무겁고 또 머리가 아픈 것 같고 그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면역력이 떨어진 것은 결국 효소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효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건설 현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죠. 철근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나 벽돌, 유리창, 바닥 장판, 싱크대, 욕조, 변기 등등 정말 많은 재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목수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집이 지어질까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다가 준비하고 있어도 살아서 움직이는 목수가 그 재료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집이 지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했어도 효소가 없으면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는 집을 지을 때 재료를 가지고 일을 하는 목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목수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듯이 살아있는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은 어떤 대사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고 위와 소장, 대장 그리고 심장이나 간, 췌장 등등
모든 장기가 제 역할을 하고 또 소변을 통해서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 뇌가 생각하고 등등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 활동이 효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 활동은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영양제를 아무리 충분하게 섭취해도 효소가 없으면 무용지물과 같은 것이죠. 이 효소는 크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잠재 효소 또는 이제 체내 효소라고도 하는데 이 잠재 효소가 있고요. 외부에서 음식물로 섭취하는 음식물 효소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잠재 효소는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통장 속의 예금이고 음식물 효소는 매달 내가 받는 봉급이라고 비유를 해보자고요. 내 봉급이 없거나 또는 부족하면은 유산으로 받은 통장 속의 돈을 빼서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이 계속 줄어들겠죠. 하지만 충분한 봉급을 받는다면 통장 속의 돈이 줄어들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잠재 효소를 가급적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매 식사 때마다 음식물 효소를 충분하게 공급해 줌으로써 잠재 효소를 아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잠재 효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외부에서 효소를 보충해 줘야 돼요. 효소가 하는 일을 알면 왜 우리가 잠재 효소를 아껴야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효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즉 효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꼽자면 첫째 소화, 둘째가 대사 이 기능인데 소화에 사용되는 효소를 소화효소라고 하고 대사에 사용되는 효소를 대사효소라고 부르거든요. 소화와 대사 이 두 가지 기능은 정말 우리의 생명활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소화효소는 위와 장에서 분비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요. 대사효소는 이렇게 흡수된 영양분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말 그대로 대사작용을 하는 건데 즉 세포의 재생이나 자율신경계 또는 호르몬의 균형 조절, 면역이나 자연 치유력을 유지하는 대사작용을 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화효소나 대사효소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즉 유산으로 받은 통장 속의 돈과 같은 이 잠재 효소로 만들어지거든요. 매달 받는 봉급 및 음식물 효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잠재 효소를 가지고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소화하는데 너무 많이 사용해버리면 그만큼 대사효소로 쓰일 양이 줄어들겠죠.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효소가 10인데 소화효소로 8을 썼으면 대사효소로는 2밖에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대사활동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사활동이 어려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포의 재생이나 에너지의 생성, 그리고 독소나 노폐물의 해독이나 배출 등등 이런 대사행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병에 매우 취약한 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잠재 효소를 소화하는 데보다 대사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음식물 효소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소화 효소를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효소의 효능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실을 모르고 맛있는 음식만 찾아서 먹다 보면 즉 익힌 음식이나 가공식품만 찾아서 먹다 보면 효소 부족 상태가 발생되게 되어서 결국 면역력이 저하되고 몸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고 더 나아가 암을 비롯한 각종 심각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압도적으로 효소 부족 상태에 있다고 해요. 효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가열된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과잉 섭취하면 극심한 효소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현대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꽃가루 알레르기, 천식 등 각종 알레르기 증상부터 암이나 뇌경색, 심장병,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이 결국은 효소의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 생기는 병이라는 것이죠. 또한 노화나 비만도 효소가 부족하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재 효소의 고갈을 막고 효소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재 효소를 소모하지 않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즉 우리가 먹는 음식을 고를 때 가급적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모든 음식을 다 날 것으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식사할 때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물 소화에 쓰이는 소화 효소를 전략하고 대사에 쓰일 대사 효소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 경우에는 매 끼니 거의 빠지지 않고 키위나 파인애플 그리고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요. 키위와 파인애플에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많고요. 바나나에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는 식초, 그 중에서도 이제 사과 식초가 있어요. 이런 과일들에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후에 이런 식품들을 먹으면 잠재 효소를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야식을 많이 드시진 않으시겠지만 식단에 늘 익히지 않은 음식을 포함시키셔서 드신다면 평생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 효소를 아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네요. 여름에는 각종 과일이 많이 나오니까 충분하게 드시면 음식물 효소를 보충하는 데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늘 건강하시길 빌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